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회건씨로 활동하고 있는 김회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해외 선물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서 감을 잡기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는 내용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눌 주제는요, 이제 키움증권에서 조금 이제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해외 선물 실전 투자 1등의 투자 기법 공개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원래 저는 2016년부터 강의를 쭉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부제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를 설명드리면 주식보다 쉬운 해외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식보다 쉬운 해외 선물이란 주제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눌 이야기는요, 아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 친절한 회건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투자를 할 때 3M 투자라는 거를 많이 설명드리는데 그 3M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제가 우선적으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랑 함께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원래 대학교를 이제 교육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학교로 가진 않고 기업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업 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금융 쪽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다 지금 현재는 친절한 형제들이라는 채널에서 금융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이제 친절한 회건씨 또는 주식보다 쉬운 해외 선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전부터 강의했던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되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그때 예전부터 계속 전달해 드렸던 그 내용이 저 스스로가 도움이 됐고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 하시는데 조금 이제 기초를 잡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몰라서 헤매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랑 약간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도움 되시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뭐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꼭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라는 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차트 세팅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것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차트만 잘 본다고 해서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기법이 뭐예요? 그 기법 배우면 저도 수익 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비기가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나를 이제 단련해 가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시장을 관통한 어떤 비기는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수익 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해외 선물 시장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도 나는 자본금이 없어서 수익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방식을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돈이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도 아니고요. 돈이 적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시장도 아닙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개념이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라고 하는 게 절대 시장을 다 아우를 수는 없고요. 차트만 잘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익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에 의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을 내기 위해선 내가 그 시장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실행을 해야 될 거고요. 진입한 뒤에는 계속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잖아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손실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력이라는 부분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차트와 그 다음에 거래가 동일하진 않아요. 저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본다고 해서 수익 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단순하게
자리라던가 이제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이 납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기법 같은 걸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이제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금융 자체가 절대 OX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익 나거나 손실 나거나가 아니라 만점이 10점짜리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대응을 잘해서 10점을 다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점이 아니라 2점이나 3점을 맞기도 합니다. 틀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2점을 맞는 사람, 3점을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점, 3점이라도 사실은 제 계좌가 플러스만 나면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시장은 OX 퀴즈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차트 분석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만의 투자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3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되게 엄청난 개념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 투자에 있어 3가지의 M이 여러분한테 있어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친절한 혜건 씨는 이 3M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투자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M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가지 M이에요. 첫 번째는 머니, 돈이죠, 돈.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고 시드머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나 해외 선물은 저희가 증거금이라는 걸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금 관리.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M이 바로 머니에 대한 자금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 마인드예요. 저희가 차트를 잘 분다고 해서 대응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단순하게 차트로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자하는 마인드에서 처음에는 분석에 대한 분석력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응함에 있어서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한 이제 실전 투자를 분석이랑 그다음에 실전 대응력이죠. 그다음에 인내력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자 마인드라는 게 각각 과정마다 동일하게 내 뇌를 사용하지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예를 들면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인데 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격 급한 게 수익 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손절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찾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M은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바로 투자 기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메소드라고 해서 투자 기법. 이 3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거래를 지속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3가지 이제 투자의 3M 기둥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무너지지 않는 누적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접하시게 되면 단순하게 투자 기법이라든지 어떤 비기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내가 거래를 할 때 투자 마인드와 그다음에 자금 관리, 그다음에 투자의 기법이라는 3가지 포인트를 다 기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동안 제 설명드리고 싶은 이 3M을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원래 제가 이제 강의를 2016년부터 진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강의가 42강짜리예요. 42시간짜리를 제가 2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투자 시스템에 대한 거를 첫 번째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이 3가지 3M 중에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M에 대해서 한 번씩 파고 들어가면 자금 관리에는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 먼저 인식을 하시고 투자 마인드도 투자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진입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진입했을 때 기다리는 방법들, 그 다음에 내 성향에 맞춰서 발전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손익비라고 표현하죠.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 손실 나는 거를 제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하고 있는 일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를 보내는 부분이 있을 거고 투자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마인드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다 공유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9월 달에 강의가 있는데 그때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매매 기법을 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유하는 걸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먼저 꼭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지금 이제 전화를 받았었는데 전화 오신 분이
해외 선물 지금 강의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저도 수익이 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 선물 투자라는 거를 접근하시기 전에 기억하실 포인트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해외 선물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갖죠 하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을 겪고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해외 선물 양방향 대응하는 거 굉장히 큰 수익 내기 때문에 그 금액적인 부분에 사람이 꽂혀가지고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시기 전에 또는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행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은요, 특히나 해외 선물, 파생이라고 부르죠. 이 파생시장은 똑같은 링 위에서 정말 이제 세계 챔피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회 아니면 도단위 이 대회 1등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우리 동네에 조금 잘 노는 형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동네 바보 형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동네 바보 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랑 동일한 링 위에서 싸워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분석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른데 누구나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금액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해외 선물이라는 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엔 주식보다 접근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쉬운데 여기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1000명 중에 1명이 수익 나는 시장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인정을 하시고 나면 뭘 해야 되냐? 내가 그 1000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거나 재능이 없다고 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해외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누군가는 수익이 나면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수익이 내기 위해서는 1000명 중에 1명이 되기 위한 다짐이 있어야지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하루에 2시간씩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일주일이면 20시간이잖아요. 3시간씩은요. 3시간씩인데 주 단위로 20시간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1만 시간이라는 게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분야에 자기가 좀 약간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면 10년이라는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투자 시장에서 1만 시간 이게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기간은 10년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10년 동안 이 시장에 살아남았을 때 과연 내가 깡통인지 아니면 내 계좌가 수익이 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보통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당신이 해외 선물을 접하시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사실 저는 도박이나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 거래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어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재미 때문에 거래를 계속 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계좌가 빵꾸가 나서 깡통이 나서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할 때까지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깡통이 났다고 해서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잠시 시장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접근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거면 여러분이 지금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나는 지금 나이가 한 60살 되다 보니까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120세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이라고 하면 이제 겨우 인생 반 사신 거예요.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10년이라고 잡기보다 내가 이왕 1000명 중에 1명이 되기 위해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노력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처음 3년 정도는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누적으로 수익 내시는 분 치고 역경을 겪지 않고 그냥 꾸준히 수익 났던 분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고난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 기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시장을 보는 나의 관점이 생기면 그러니까 해외 선물을 잘 하시면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다른 걸 하셔도 일정 이상은 거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단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1만 시간 투자 너무 기니까 3년 정도는 정말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해보자라는 각오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때 계속 이제 레버리지 어떻게 보면 주식이 요즘에는 많이 움직이니까 재미있죠.
근데 해외 선물이라는 걸 접하신 분들이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금 넣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정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낸다. 그러기 위해서 베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투자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저도 이제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걸 접하고 나서 처음부터 수익 났던 게 아니고요. 제가 1억 넘게 큰 금액을 거의 6개월 만에 다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복구하는 데까지만 걸린 시간이 2년이에요. 번 게 아니라 이거를 까먹고 다시 버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많은 거 안 해봤을까요? 별걸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금 관리 할 얘기가 많은 게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고치고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외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걸 개선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먼저 체크하실 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해외 선물이라는 걸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죠. 나는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진짜 없으면 죽는 돈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손실봐도 상관이 없는 돈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꼬리표가 달린 돈 있죠. 곧 나가야 되는 돈이라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돈이 아니라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맨날 이걸 설명드려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요. 겪어본 바에 의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나니까 어차피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다시 불려고 키워나가는데 너무 힘든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자본금을 많이 손실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자산을 잘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수익 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만한 각오를 하고 준비가 됐으면 오늘 얘기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투자 시스템이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시는 거는 기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사실 투자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일정한, 우리가 보면은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출근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언제 출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하고 언제까지 여가 시간을 보내든지 또는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 시간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선물 시장은 주식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23시간이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나만 손해보는 느낌 때문에 지금 무조건 포지션을 잡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는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이 나 진짜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어.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투자 시스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겠구나. 이걸 고민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진짜 제가 장표로는 PT에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10시간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진짜 함축시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시스템 제가 장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쭉 나와 있는 게 제가 표현해 놓은 이 화살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부터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장표고요. 이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표현했던 3M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시작하는 게 거래 계좌 준비고요. 마지막에 휴식인데 거래 계좌 준비 위에는 이렇게 돈 모양 있죠? 이건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양은 지금 마인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차트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트 분석에 대한 거, 기법에 대한 것만 생각해서 오시는데 실질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전체 과정에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본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사실 거래를 하는데 거래 시간을 다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랑 놀아줘야 되고 뭐 출퇴근도 같이 함께도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거래를 하고 차트 분석하는 게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투자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일정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에 있어도 일정한 틀이 있고 그 프로세스를 따라 거래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금 거래 계좌 준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돈 모양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준비가 됐느냐 아니냐 다른 거 얘기하면서도 자금에 대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래 계좌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요. 근데 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가 승률이라고 표현하죠. 거래의 승률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시장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0% 정도의 승률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가다 보시면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게 이 거래 계좌라고 돼 있는 이 자금 관리라는 걸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수익을 꾸준히 내시다가도 단 하루에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변동성 때문에 그날 계좌가 망가지게 되면 앞으로의 거래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안정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자산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계좌 준비라고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자산이 엄청 있다. 그랬을 때 전체 이거를 갖다가 다 넣고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적은 금액 가지고 거래를 해야겠다는 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아니 이왕 거래하는 거 계약수를 더 많이 실어가지고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꾸준히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익 났다 손실 났다를 반복을 하는데 누적 수익을 가기 위해서는 크게 한번 손실 보는 날 그 손실 금액을 적게 만들 때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계좌 준비라고 하는 포인트는 자금을 쪼개서 일부만 가지고 거래하자는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이건데 보통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투자를 할 때 나는 차트를 키자마자 또는 그냥 차트도 안 켰어요. HTS 키자마자 빠른 거래창 들어가가지고 바로 포지션부터 잡고 시작하진 않으세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 여쭤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진입하지 않으면 포지션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수익이 나기 위해서 내가 매수가 됐건 매도가 됐건 간에 일단 진입부터 하고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23시간 움직이는 장세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거기는 한밤중이에요. 그렇죠? 아직 시작하려면 10시 반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 저희는 이제 퇴근하고 조금 이 방송 보시는 것처럼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지금 거래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진입을 하고 보는데 제가 이제 거래 시간을 설명드리면 저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시간대가 사실 이 시간대예요. 예, 5시 반부터 한 8시 이 정도까지는 거래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때 조금 시간이 나니까 여유가 있어 들어가는데 이때가 엄청 흔드는 장세예요. 그래서 수익이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만든 장표에서는 모양이 지금 마인드에 대한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진입을 하기 전에 경제지표 체크라고 했는데 오늘의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막 올라갔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건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거래한 과정에 있어서 경제지표 발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건데 내가 보고 있던 차트 분석이라 이런 게 지금 안 맞고 나중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지션을 잡기 전에 먼저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포지션이 있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한다는 건 여러분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입을 하기 전에 차트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는지 아니면 진입을 하고 수익이 날 때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진입을 한 다음에 손실이 가장 클 때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할 때 생각하시면 아마도 대부분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진입한 다음에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유를 찾는 거죠. 손실 보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 단계만 잘 거쳐 가셔도 이 분석하는 걸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연습만 해도 여러분의 계좌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하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지금 일단 내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약간 관조한다고 표현할까요? 제 3자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는 진입을 먼저 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차트 분석인 거예요. 차트 분석. 자, 지금 1년의 과정이 쭉 있는데 차트 분석이 첫 번째가 아니죠. 돈부터 챙겨놓고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집중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겠죠. 진입할 때는 저희가 자금 관리, 마인드,
그다음에 기법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청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진입과 청산에는 우리가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을 하잖아요. 시장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실제로 내가 분석했던 게 맞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과정도 생략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이 났을 때는 이미 벌어놓은 수익 때문에 뭐 일단 들어가지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손실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기로 한번 이겨봐야지 하면서 그냥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분석하는 거랑 똑같이 청산을 한 이후에도 잠깐 시간을 가지고요. 뭐 바로 들어가 상관없겠지만 일단 차트를 한번 흐름을 봐야 돼요. 여기서 분석이라는 걸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크게 갈 자리 또 못 먹고요. 그 다음에 청산을 보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 청산을 보낼 거잖아요. 손실이 났건 수익이 났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머리에 이 투자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들떠 있거나 흥분해 있어 손실 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돈시키는 과정이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쭉 투자를 이어가시면 차트 분석, 진입 청산, 잠깐 쉬었다 다시 차트 분석, 진입 청산 이게 몇 번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일과 여가와 재테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요 절대 안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저도 손실 나가지고 만약에 오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오버나이트 한다 그러죠. 다음 날까지 가져가게 되면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자본금이 클 때 이제 손실 봤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 위해 더 많이 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접근하시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맺고 끝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거래하시는 주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하면서 거래 종료의 시간을 물어보고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를 할 때 내가 수익 달성해서 마치거나 또는 손실 보더라도 어떤 순간이 되면 거래를 마친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차피 내가 잠을 자거나 안 자건 상관없이 다음날 또 열려요. 시장은. 내일 또 열리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오늘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데 그 심력을 그날 다 써버리면 그 다음날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익이라는 목표 수익이라는 걸 정할 거고요. 이 수익을 정했을 때 끊는 부분, 그 다음에 손실 나더라도 제가 자금 관리라는 걸 계속 얘기를 조금씩 드리고 있지만 큰 손실 보는 날은 계좌에 100만 원이 있건 1000만 원이 있건 1억이 있건 갑자기 다 손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정 이상 손실이 나면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준만 있어도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자금 관리랑 투자 마인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거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해외 선물 보면 이제 계좌에 찍힌 금액을 보고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내가 몇백만 원 오늘 벌었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각하시면 금액적인 것만 기억을 하면 다음번에도 금액만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돈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진짜 이걸 투자로 접근하시고 도박이면 상관없어요. 도박이면 돈이니까 그렇게 상관없지만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할 게 뭐냐면 복기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복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네이버에 가서 친절한 형제들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카페가 뜨거든요. 카페에 가시면 제가 2016년부터 매일매일 거래를 하기 위한 투자 분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대응했던 투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일지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쭉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냥 단숨에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투자 시스템을 몸소 실천을 해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보시면 항상 이거래요. 투자 복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복기라는 걸 왜 하냐면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트를 보면 승률을 일정 이상 올라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그거예요. 차트를 봤을 때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누적된 시간, 1만 시간 표현할까요? 그 누적된 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해 왔고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이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게 차트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하는 거를 복기를 하고 이거를 내가 연습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 놔야지만 내 자산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오늘은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손실 봤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초반에 자기 이제 잘못되는 포인트가 사람들이 사실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기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제3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문서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했던 결과가 단순 휘발성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가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 복기라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여러분들 해외 선물 접근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계세요? 여쭤볼게요, 진짜로. 포지션이 있으면 잠 사실 잘 못 자죠. 또는 오늘 내가 손실이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12시 장을 맞춰야 되는데 1시, 2시, 3시까지 오늘 내가 어떻게든 벌고 만다라고 접근했을 때 과연 휴식을 제대로 취하고 계시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쨌건 애를 키우고 일을 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일상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정말 제가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걸 계속 이어가려면 휴식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때 보면 저는 정신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머릿속에 게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입을 하기 전부터 고민을 할 거고 진입한 순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달죠. 쭈르륵. 그러면 이 정신력 게이지가 줄어들었던 게 다시 채우기 위해선 휴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걸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큰 손실을 봤다. 그러면 단순 휴식이 아니라 잠시 동안은 이 시장을 조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휴식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수명이 준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자금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진입하기 전에 조금씩 연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전 들어갔을 때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프로게이머처럼 대응하기 위한 실전 능력들을 키울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내가 했던 대응을 갖다가 정말 장기적으로 나한테 투자에 도움이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마친 이후에 복귀의 과정을 항상 거치고 그다음에 휴식까지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투자의 시스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투자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패턴이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다르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그 깜냥이라고 표현할게요. 깜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언정 제가 이렇게 정리한 투자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개인만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을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 주관이 없기 때문에 저게 맞나 보다.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큰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걸 찾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고 한 1년, 2년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시장에 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르는 보조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때 누군가의 조언만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수익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주관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투자의 시스템이라는 게 저랑 동일하진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투자라는 것도 내가 직장을 출근하는 것처럼 또는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시더라도 오픈 시간이 있고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래라는 것도 그렇구나.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이 관리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게임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이따 어디서 나올 거니까 저기서 기다렸다가 총 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상황 파악을 하고 진입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시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전체 강의 중에 뒤에 것들은 제 기본적인 이제 사용하는 걸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투자 시스템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가지면 오늘 강의 내용 정말 소중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저한테 뭘 말하냐면요. 그래도 기법이 뭐야?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PT에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전체 과정 중에 쳐놓은 거는 2개밖에 없어요, 사실. 진입 청산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1년의 과정이거든요. 그냥 자꾸 이것만 찾아 헤매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트 분석과 재분석하는 이 차트만 분석하는 거는 사실 전체 과정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대응하는 거, 차트 분석하는 거, 마인드의 관리라는 거를 다 체크하고 챙길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분석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하는 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투자 기법이라는 걸 많이 찾아 헤매시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투자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투자의 정교화된 룰이라고 해서 앞에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먼저 있는 상태에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요. 차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남들한테 표현을 잘할 수 있나요? 그래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남들한테 정말 100% 설득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좀 이따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일목균형표, 파동, 볼린저 밴드, 가격지표 이런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개념은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의 다양한 지식들로 다시 재표현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 때는 매매 기법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매매 아이디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가지고 거래를 하시더라도 사용하는 개념은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매수 대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가 매도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친절한 혜건 씨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보조지표로 설명을 하는구나라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릴 차트 분석이라는 게 이러한 개념으로 시장을 보고 이런 자리에서는 진입하지 않는 개념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투자 방식과는 어떤 게 차이점이 있으며 내가 적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는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벌써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 지 30분이 좀 넘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그냥 앉아서 나는 이렇게 그냥 듣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다른 분보다 이해하시는 게 조금은 적을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기준하에 이거를 분석을 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는 걸러서 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과정이 거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본인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 같은 걸 하시면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개념과 다른 점, 비슷한 점은 어떤 게 비슷한지 또는 잘 모르는 점이 있으면 그런 걸 하나씩 메꿔가는 게 차트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에 들어가는 개념들은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파동, 볼린저 밴드, 가격지표 같은 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이라고 부르는 건 제가 이제 1분과 30분봉을 이용한 거래법, 그 다음에 120분봉을 이용한 거래법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 분석이고요. 궁금하신 게 이거예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왜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사실 이제 차트만 잘 보면 수익이 난다는 게 결국엔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에 수익 나야 되냐 이걸 생각하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에 보면 포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포커 게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승자는 시상식에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되게 그냥 분명 1등한 사람에서 큰 상금을 받았는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상금 받으셔서 되게 기분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웃지 않으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다음 대회 때 자기 포커페이스가 깨지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기한테 이제 그 약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한다고 해요. 자, 차트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보세요.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아는 것입니다.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포커페이스만 유지하면 내 심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차트라는 거는요. 저희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아니면 시장 참여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시장 참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자리에서 거래를 했는지 그 심리가 드러나는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차트의 흔적들이에요.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떤 지지나 저항 자리가 나오는 게 결국에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차트에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분명히 차트에는 반영이 돼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가리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찾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보조지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저기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확률 높은 자리를 찾고 거래에 적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파는지
그럼 진입은 어디에 하고 청산을 어디에 하는지. 그래서 지지저항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지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만한 자리, 저항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만한 자리가 저희가 이제 해보면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이평선을 공부하신 뭐 볼린저 밴드, 뭐 추세선 이런 걸 다양한 걸 이용했지만 결국에 비슷한 자리에서 변곡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게 분석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차트에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는 여러 도구를 활용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이 차트상에서 발생하는 지지 저항을 찾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를 찾아 헤매요. 어떤 걸 보면 막 이동평균선이 367 이평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담겨 있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괜찮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에 집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는 거는 그 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차트 분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차트 설정에서 보는 화면인데요. 저는 참고로 이제 거래할 때 이제 컴퓨터가 화면이 모니터가 3개거든요. 3개를 쓰지만 이제 방송 화면이라든지 할 때 세팅을 해놓은 게 기본 화면이 이거예요. 자, 보시면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이제 종목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 드러내 놓은 거고 원래 이제 공간이 있으면 옆으로 빼놓는 거고요. 여기 보셔야 될 건 이 3가지예요.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 3가지를 봅니다. 일봉 화면과 그 다음에 120틱봉 화면, 그 다음에 30분봉 이 3가지를 보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차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래할 때 절대 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차트 하나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차트는 아직까지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작게 볼 때, 크게 볼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게 그래서 친절한 것은 어떻게 수익을 내줘가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차트 분석.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일봉, 그 다음에 120틱봉, 30분봉에 보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는 시간 가지고 두 번째 강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앞에 시간에 이어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전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3M 투자 기법이라고 표현했죠. 투자 자금 관리에 대한 머니, 두 번째 마인드, 투자 마인드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이제 기법에 대한 이 3가지 M을 갖추고 있고 이 개념을 가지고 개인만의 투자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 시스템에서 쭉 설명드렸던 게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거래를 이어나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걸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이제 거래를 하면서 투자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개인만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걸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설명드릴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트 설정한 화면 아까 차트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일봉부터 120틱봉, 30분봉이라고 해서 이 3가지가 일반적인 차트 분석을 할 때 보는 화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컴퓨터에서는 모니터를 3개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강의장이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 하나씩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일봉에서 30분봉, 120틱봉을 다 보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는 게 설명드리면 결국에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찾기 위한 그 참여자들이 참석했던 지지나 저항을 찾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큰 그림상 어떤 지지 저항이 어디에서 일어날지부터 해서 진입 자리까지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볼 때 일봉이란 차트를 이용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할 때는 30분봉을 보고 그 다음에 진입자리 파악할 때 30분봉과 120틱봉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거래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스윙 거래를 하지 마시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래를 하실 때 일봉 이상 뭐 주봉을 보시거나 다른 걸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에 최적화시켜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봉 분석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루 대응하는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큰 지지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련에 아까 보면 투자 시스템 있다고 그랬죠. 진입하기 전에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미장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하게 되면, 자, 미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일봉 분석을 통해서 현재 큰 그림 자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봉이라는 걸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큰 그림에서 나타나는 지지 저항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일봉만 분석해도 거래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고, 내가 분석은 큰 자리를 봤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23시간 중에 어떤 시간대 거래를 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에 좀 거래를 했다가 오후에 잠깐 거래를 하고 5시 반부터 한 8시까지는 거래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8시부터 시간이 나면 또 조금 거래를 했다가 미장 시간 열리고 나서 12시까지는 또 거래를 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봉 분석을 할 때 장이 처음 시작한 오늘 아침 7시랑 저녁 7시랑 그 다음 미장 시작하기 전인 9시, 뭐 10시 반 이때는 그림이 완전 달라요, 차트가. 그래서 일단 일봉에서는 큰 자리를 볼 건데 30분봉을 보는 건 이 흐름이라는 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또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위해 30분봉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봉 다음에 틱봉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틱봉의 개념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일봉이랑 그 다음에 분봉은 일정한 시간 단위로, 일봉은 하루에 봉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30분봉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봉이 하나씩 생기는 거고요. 근데 틱봉이라고 하는 건 조금 특이하게 이 캔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 안에 거래량이 포함이 됐어요. 예를 들면 120 틱봉이라고 하면 거래량이 120개가 발생할 때마다 한 개씩 캔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봉이랑 비교를 하면 한 3분봉이랑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요. 하지만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에서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 위아래로 드러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날카로운 자리를 분석하기 위해선 틱봉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서 일어나는 지지저항을 찾기 위해서 일봉을 보고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때 30분봉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몰리거나 이럴 때 단기간에 캔들이 많이 생기는 틱봉이라는 걸 이용해서 날카로운 자리를 분석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차트 분석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봉 화면에 대해서 하나씩 세팅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영웅문 글로벌에 있는 제가 차트 화면을 불러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나스닥이 음봉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항생은 또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새 또 올라갔네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지금 저녁 시간 되면서 야간장에 대해서 새로운 캔들이 생겼는데,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단 나스닥 개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에 보면 제가 세팅해 놓은 화면에 우측에 보시면 제가 이동평균선 쓰는 거 설명드렸죠.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하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차트를 어떻게 세팅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진짜 기본만 써요. 거의 다.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 여러분 깔면 기본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이라고 돼 있는 5이평, 10, 20, 그 다음에 60, 120 이거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이평선이 제가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넣는 거는 3일선과 30일선, 이게 지금 추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지표가 있죠.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지표에는 원래는 기준선과 선행스팬 1, 2, 그 다음에 전환선과 후행스팬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전환선과 후행스팬 사용하지 않고 기준선과 선행스팬 1,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동평균선이 뭐야, 일목균형표야 뭐야가 하시는 분은 제가 했던 강의 중에 보면 기본적인 이 지표 설명에 대한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조하시고 일단은 세팅하는 것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기본적인 걸 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큰 자리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이평선만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만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있는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기준선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영웅문 글로벌 차트에서요, 캔들 자체를 2번 클릭하시면 가격 차트 설정이라고 한 이 화면이 떠요. 여기에 보면 피봇이라는 게 뜹니다. 피봇. 피봇이라는 게 있어서 이 체크를 해놓으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에 여기 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일봉 차트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막 복잡한 건 아니죠? 또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진 않죠? 근데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들 거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드릴 때 아까 제가 차트 분석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이 지표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정표가 돼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하시고 먼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입니다. 분봉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분봉에도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인 걸 그대로 쓸 거예요. 영웅 글로벌에 나와 있는 기본 차트인 52평부터 122평까지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규정표는 아까 일봉과 동일하게 기준선, 선행스팬 1, 2만 쓰고 있습니다. 예, 전원선과 후행스팬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는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가 지금 조금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피봇이라는 포인트가 일봉이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캔들을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피봇, 이게 지금 일봉을 기준으로 하는 피봇 일봉이거든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차트상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지표 겹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 보시면 메뉴 중에 피봇 분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 일봉과 분봉을 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는 화면에서 일자로 이렇게 쭉 그어진 게 피봇 일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봇 일봉은 오늘 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나간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피봇 분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꺾인 선처럼 나타내는 그래프 있죠. 그래서 지나간 차트에도 표현이 다 되게 되는데, 이 피봇 분봉과 일봉을 같이 씁니다. 자, 이 일봉과 분봉을 같이 쓴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가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일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이 캔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3시간 굴러가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종가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6시 시간이 끝나는 종가잖아요. 그런데 이 23시간 돌아가는 거라고 해서 일봉 만들 때 종가를 그 개념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산가라는 개념입니다. 정산가.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해외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뭐 원유가 얼만큼 올랐습니다라고 해서 종가라는 기준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상품 선물이라든지 지수 상품에 따라서 각각 시간은 다르지만 정산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피봇이라고 하는 지표에는 특이하게 시가, 그 다음에 종가, 고가, 저가 이 개념들이 다 들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봉으로 볼 때랑 그 다음에 우리가 캔들이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 분봉에선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값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일봉상 나오는 피봇 자리랑 분봉 자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지금 나스닥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선, 이 핑크색 선 있잖아요. 이게 피봇 일봉으로 나타나는 기준선이고요. 여기 꺾인 선으로 나오는 이 선은 분봉으로 나타나는 선이에요. 근데 거래를 해보시면 이 둘 다 잘 맞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분봉을 맞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일봉과 분봉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옆에 표현한 것 중에 피봇 일봉, 분봉, 그 다음에 당일 시가 전일 종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 내용을 계속 이제 가격 지표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누르시면, 캔들 누르면 똑같이 보시면 피봇이라는 거에 대한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일 시가와 전일 종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들이 가격 지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만 있어도 거래하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 일봉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피봇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시가 종가는 흐름을 보는 30분봉 차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꼭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기 위해서 밑에 추가되어 있는 게 거래량이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30분봉 차트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친절한 씨가 보고 있는 30분봉 차트입니다. 그 다음은 틱봉을 한번 볼게요. 틱봉. 자, 틱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이 틱봉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해외 선물 거래하시면서 틱봉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틱봉이라는 게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일단 틱봉은 이제 만약에 분봉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3분봉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3분봉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도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에서 자, 여기 보면 화면에 격자 무늬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에 격자 무늬가 있죠. 이게 사실 나타내는 게 30분이에요. 30분. 30분 30분 단위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구간과 옆에 있는 이 구간의 길이가 다르죠.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개념이 틱봉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되면 이게 캔들이 더 많이 생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틱봉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봉을 볼 때는 많이 움직이는 게 그냥 몸통과 꼬리로밖에 안 보이지만 틱봉에서는 굉장히 많은 캔들로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이동평균선으로 볼 때는 32평과 102평을 설정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파란색 선이 102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32평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일목균형표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목균형표에서 지표 중에 기준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제가 확대를 해보면 여기 화면상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회색으로 선이 빨간색 선과 비슷하게 지나가요. 일목균형표상에 있던 기준선의 그림과 이평선 32평이 비슷하게 움직여서 저는 이걸 같이 쓰기 위해서 이평선 32평,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 보시면 여러분 구름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움직여서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자, 원유를 볼게요. 원유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선행스팬 1, 2가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구름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구름대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거래했던 기록이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때 거래했던 기록이 앞으로 선행스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매물대가 될 수도 있고, 이 구름대라고 하는 게 그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같이 보면서 이평선으로 보니까 지금 이 구름대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양은 우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평선 중에 102평을 사용하니까 구름대랑 같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32평과 102평을 같이 사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20틱봉에서는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쓰는데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거는 지표가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단기적인 투자자의 심리가 올라가는 방향인지 하락하는 방향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평과 일목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가격 지표로 가는 포인트, 당일 시가, 전일 종가, 피봇 기준선 있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제가 중심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수식이 없어요. 키움증권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변곡이 나올 때 뭐 보이시겠지만 이 흰색으로 보면 위아래 포인트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그 단기적인 변곡에 따라서 고가와 저가에 대한 캔들 값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평선도 그 지금 마찬가지로 글로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수식을 넣어서 만든 거는 중심선이라는 차트 수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곡에 따른 고가 저가에 대한 수식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다 나타날 거예요. 변곡이 발생할 때 보면 구름대가 꺾이거나 그러면 이 변곡이랑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표현된 초록색으로 이 선이 일봉 중심선이거든요. 중간값이라고 해서 하루 고가와 저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의 개념이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설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진짜 다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야. 일봉, 그 다음에 분봉, 틱봉 이 세 가지만 놔두고 거래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영어무 글로벌을 통해서 컴퓨터를 켜놓고 거래할 때 쓰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로 거래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회를 참가할 때는 사실 이제 집에서 아이 보면서 거래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모바일도 많이 썼거든요. 모바일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또 자세하게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동일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뭐 모바일이건 뭐 컴퓨터로 보시는 화면이건 개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기를 찾아 헤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저 모바일로 거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래하는 게 단지 조금 이제 날카롭게 대응을 못할 뿐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일봉과 분봉과 틱봉을 이용해서 큰 그림의 자리, 그 다음에 현재의 흐름, 마지막으로 지금 날카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차트를 같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일봉에서 큰 지지저항 자리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의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30분봉에 찾고 틱봉을 통해서 거래 집중 구간과 날카로운 진입 자리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 차트 분석의 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굉장한 비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련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저는 일봉부터 30분봉 틱봉을 본다고 했는데 거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추세선을 본다 그러면 큰 차트상 예를 들면 긴 프레임, 그러니까 긴 시간 프레임 뭐 720분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큰 자리에서의
지지저항을 찾고 그다음에 중간 거에서 흐름을 찾고 작은 거에서 진입정상에 대한 날카로운 자리를 찾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 차트 분석의 다예요. 진짜. 물론 제가 정의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계산기 가지고 두들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을 역행하면 절대 수익을 못 내잖아요. 추세를 먹어야 수익을 난다고 하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부터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 제가 거래할 때 120팁분만 가지고 수익 낼 수 있어요. 일봉만 가지고도 30분만 가지고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완성형이라고 하면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고 그 다음에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나한테 맞는 기법을 찾아서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개념들을 본인 걸로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 보실까요?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친절한 혜건 씨는 그 시장 대응하시면서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3가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게 지금 갑자기 방송 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 꼭 설명드렸던 거는 차트 분석을 할 때 저는 피봇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봇이라는 게. 피보나치가 아니에요. 피봇은 전일에 있었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수치값을 이용해서 다음날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자, 영웅문 글로벌에는 피봇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피봇 이제 보면 위에는 1차 저항, 2차 저항이 있어요. 그 밑에는 1차 지지, 2차 지지 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피봇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 같은 걸 보게 되면 피봇이라는 게 2가지 포인트로 지금 2차까지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차 저항, 3차 지지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래해 보니까 글로벌에 있는 요 기본적인 것만 써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선부터 1차, 2차 이걸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피봇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해 놓은 강의가 또 있어요. 가격 지표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할 거예요. 자, 잠깐만 집중하세요. 제가 1봉부터 그다음에 30분봉, 120팁봉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게 차트 분석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스윙 거래를 하는 거래자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굳이 내가 잠도 설쳐가면서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가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예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개념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 피봇이라는 거예요. 피봇이라는 게 제가 가격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준선이라는 게 있고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올라갈 때 1차 지지, 2차 지지, 2차 저항, 1차 저항까지 해서 이 선들이 있는데 여기에 닿게 되면은요. 변곡이 발생을 하거나 변동성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기를 찾아 헤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똑같이 그래요. 어제도 제가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3일선까지 빠질 거예요. 근데 고점은 저기였죠. 근데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에서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를 하다 보면 다양한 개념이지만 동일하게 변곡이 나오는 자리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리를 찾는 것과 대응을 하는 거니까 차트 분석을 하는 거랑 실전 거래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하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최근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고요. 어제 화요일이었죠. 어제 화요일 날 또 그 고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내려갈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질 겁니다. 라는 걸 분석하는 건 그건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은 이제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움직임이 앞으로 차트에 다시 반영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차트 분석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없던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럼 그 가격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었었냐?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세계가 도래했을 때는 더 이상 차트 분석이 무의미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자, 피봇이라는 지표 화면 잠깐 보실게요. 피봇이라는 지표 보시면 이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만 대응을 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거래 종료 구간이라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면
이 피봇이라는 지표 안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해서 간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그 자리, 이제 여기 보면 피봇 2차 저항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면 오늘은 거래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면 굳이 저 구간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트 분석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전 이겁니다. 피봇이라는 지표가 있고요. 일봉상에서 큰 지지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대응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피봇 구간 내에서만 시장 대응한다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일봉부터 하나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본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준비했던 PT인데 화면 다시 이걸 불러 올게요. 자, 조금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일봉을 볼 때 나타나는 화면이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뭐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전고점, 전저점 이런 것들을 지금 세팅을 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거에서 일봉이 가지는, 저한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큰 자리에서 지지나 저항이 일어날 만한 자리들을 찾는 게 일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캔들로 봤을 때 도찌라고 표현하죠. 위도 아래도 꼬리를 만들었는데 이걸 도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봉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돋보기로 지금 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캔들을 보니까 얘 캔들 위치에 보니까 위에도 선이 있고 아래에도 선이 있잖아요. 그냥 이 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일봉 분석 진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일봉 분석이라고 하는 건 큰 그림상에서 지지나 저항 자리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럼 지금 제가 갖다 대놓으니까 제가 설정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대로. 자,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뭐 적혀있는 약간 영수증 같이 생긴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시가는 어디고 고가는 어디고 종가는 어디고 거래량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일선, 10, 20 쭉 돼 있잖아요. 제가 설정한 지표가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값이 바로 제가 분석하는 일봉 분석의 다예요. 다. 무슨 얘기냐?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확대되어 있는 이 돋보기 화면에 보면 현재 도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도찌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아까 방송하기 전에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나스닥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원유 볼까요? 아, 이것도 원유도 다 찍었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봐요. 보면 뭐 지금 선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거를 갖다 대면 캔들에 아까 수치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잠시만요. 자, 오늘 캔들에 갖다 대면 이 수치값이 나오는데 이 수치값이 결국에 차트상에서는 여러분 보는 거로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봉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루 변동성이 해외 선물은 굉장히 크잖아요. 저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꼬리를 위도 만들고 아래를 만들었잖아요. 딱 보니까 지금 어디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저 위에 있는 회색 자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그 초록색 자리가 잠시만요. 초록색 자리가 있죠. 저가가 40.74인데 이 자리가 이평선으로 보면은 5위평이에요. 5위평. 5일선. 5일선 자리를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큰 그림에서 지지 저항을 찾는 게 일봉 분석이라 그랬죠. 일봉 분석은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시간대가 이미 장이 좀 흘러가면서 그림이 그려졌지만 얘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으면 위에나 아래에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가 일봉 분석에 답니다. 자, 원유도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또 골드 볼까요? 아, 골드가 올라갔네. 언제 또 이렇게 올라갔죠? 자,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내추럴가스를 볼까요? 아, 여기도 지금 다 이미 찍었네. 자, 제가 거래하지 않지만 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금속 한번 볼까요? 금속에서 쿠퍼 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아, 이미 오늘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도 그렇고.
S&P 보겠습니다. 자, 이미 다 움직여서 그냥 나스닥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 방송에 그랬어요. 어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일봉 분석을 했습니다. 미장 시작하기 전에 일봉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어제는 좀 미장을 시작하고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캔들이 어제 거는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음봉으로 생겼잖아요. 음봉. 근데 이 음봉에 대한 포인트를 어제 짚어드렸거든요. 일봉 3일선까지는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라는 걸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시작할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가 그 밑에 있는 선인 3일선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해됐어요? 일봉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일목균형표가 가지고 있는 개념, 볼린저 밴드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분석은 내가 보고 있는데 캔들이 있어요. 캔들이 딱 그어져 있는데 얘가 위에 아래건 어떤 선이 됐든 간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아직 터치다운을 안 했어. 중간에 어정쩡하게 껴 있어요. 그러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거기까지는 터치다운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선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이슈가 터지지 않더라도 먼저 그런 이슈가 발생돼서 나타나는 게 선물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자그마한 이슈지만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면서 막 크게 움직이거든요. 어느 날 보고 있어서는 말도 안 되게 움직여요. 근데 일봉을 보게 되니까 어느 자리에서 딱 찍고 내려와요. 어제의 나스닥이 그랬어요. 제가 잠깐 이제 분봉 볼게요. 자, 나스닥 이게 30분봉인데 여기 있던 이 보시면은 전날부터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쭉 이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상승 자리를요. 일봉에서 보면요. 이미 나타나 있어요. 아이고 잠시. 일봉에서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돋보기로. 여기 지금 아까 30분봉에서 봤을 때는 얘가 쭉 올라가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일봉에서 보니까요.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중에 되게 수익 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일봉 분석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 시장에서 저런 자리에서 저항이 발생하는구나. 이미 여러분들은 그 족보라든지 그런 힌트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봉 분석을 안 하시면 다른 거라도 좋으니까 큰 그림에서 지지저항을 찾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봉 분석의 다예요. 진짜. 세세한 거는 또 다른 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일단 일봉 분석이라는 건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그 선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그 선 자리가 큰 지지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일봉 분석이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아침 9시에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럼 9시에 하는 거고요. 저녁에 내가 미장 전에 한다면 미장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 또 하는데요. 그러면 아침에도 한번 하는 거고요. 이미 흘러갔잖아요. 그럼 미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고 또 나는 자다 일어났어요. 근데 새벽 11시 넘어가지고 12시 반이야. 그렇지만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진입하시기 전에 이 일봉 분석이라는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진입하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리가 왜 수익이 나야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찾을 뿐인 거고 그거는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봉 분석이라는 걸 할 때는 뭐예요? 정말 우선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큰 자리부터 찾아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30분봉을 하는 겁니다. 30분봉. 30분봉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30분봉 화면이랬어요. 근데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봉에선 제가 큰 자리의 지지저항을 찾기 위해서 본다 그랬는데 30분봉은 왜 본다 그랬어요? 30분봉은 흐름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게 30분봉이라고 했습니다. 흐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30분봉. 자, 그래서 30분봉이라고 하는 건 흐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흐름이라는 게요.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지금 30분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볼린저 밴드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여러분 볼린저 밴드 들어봤죠? 예, 존 볼린저 박사가 만든 건데 자, 볼린저 밴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표준 편차 들어봤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고 해가지고 평균 키가 있습니다. 자, 제가 173인데요. 제 나이 때 평균 키는 173이에요. 전 굉장히 평균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제 주변에 173을 기준으로 193짜리가 엄청 많을까요? 153짜리가 많을까요? 남자들이.
이런 사람은 주변에 잘 없죠. 제 키를 기준으로 고만고만한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분포해 있다. 이거를 차트 분석의 개념을 도입한 게 볼린저 밴드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떤 분은 이거 지렁이에요, 뱀이에요 표현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움직이는 선 있죠? 이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승하는 이게 나스닥이죠. 엄청 올라가는 장세가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흔히 관가하는 게, 자, 이거를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는 그 표준 편태라는 걸 이용하는데 상단에 있는 선과 하단에 있는 선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은 확률적으로 95.44%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키움증권 영웅문 글로벌에 나와 있는 볼린저 밴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95개 정도, 95.44개 정도는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95개를 제외한 5개 정도는 볼린저 밴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볼린저 밴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역방향 대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역방향 대응을 하시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지금부터 활용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95.44%의 확률로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근데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또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요, 얘가 횡보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갑자기 한번 확 튀어요. 근데 이 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냐? 아니에요. 얘가 일방적으로 그 가격대에 유지를 하다가 이제 다음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확 달려가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횡보하는 구간과 추세가 나와서 한 번에 움직이는 구간이 있으면 한 번에 움직이는 구간이 전체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겠죠. 근데 볼린저 밴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갔으니까 이제 들어올 거야 라고 해서 역방향 대응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거 볼게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할 때 보면 볼린저 밴드가 이제 벌어져요. 위아래가 벌어지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역방향 대응하면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 제가 흐름을 본다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시간대에는 밴드 구간 내에서 위에 있는 밴드를 터치하고 아래까지 내려오고 다시 중간 갔다가 위에를 갈지 아래 갈지 고민했다가 이 밴드 구간에서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이 구간을 돌파해서 가면 그쪽 방향으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흐름 파악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쭉 볼게요. 이 보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음봉이 그려졌었거든요. 여기 지금 음봉이 그려지는 화면을 제가 좀 옆으로 늘리겠습니다. 어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는데 이게 지금 30분 봉이니까 첫 번째 나갔던 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볼린저 밴드 밖에 있다 4시간째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흐름 파악한다는 건 볼린저 밴드 안에 있다라고 하면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간 상황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추세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하시면 참 좋은데, 사람 욕심이요. 뭔가 변곡을 잡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올라갈 거라는 걸 맞추게 되면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이제 진짜 신이 된 것 같고 진짜 이제는 내가 통달했다, 타짜가 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역방향 그 대응을 좋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익이 나시려면 그냥 이 흐름만 파악하고 흐름대로 따라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0분 봉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건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이제 피봇, 일봉, 분봉, 전일, 시가, 종가. 자, 30분은 제가 딱 적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봇, 그 다음에 전일, 종가, 시가라 그랬죠. 시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일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봉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시가라는 걸 기준으로 올라가면 양봉으로 갈 거고요. 내려가면 음봉으로 갈 거예요. 종가라고 하는 건 제가 정상가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요. 해외 선물에서 정상가라는 개념은 그 정상가가 만들어질 때 시장을 보시면 그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해요. 그리고 정상가라는 게 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시간대에 뭐냐면 매물대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지지저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당일 시가, 종가,
그다음에 피봇이라는 라인들은 거래하실 때 굉장히 흐름을 파악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변곡이 딱딱딱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30분 봉은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는 걸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원유를 한번 볼게요. 원유. 지금 원유 보면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게 21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2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가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1선을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서 어디 간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여기를 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 다시 또 21선까지 와요. 그리고 지켜지니까 어떻게 올라갔다가 한번 흐름 타니까 이제는 어떻게 쭉 간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래 어떻게 하죠? 흐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있는 5일선, 11선 이런 선들이 뭐냐면 저 자리들이 진입하기 위한 지지 저항 자리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30분 봉을 보는 건 흐름 파악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서 볼게요.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타고 올라간 흐름이 일어나다가 얘 보니까 어디 닿고 내려와요? 5일선에 지지 한번 받으려고 했지만 5일선 깨니까 어디예요? 11선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깨고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가요? 다음 21선. 기준선까지 갔다 다시 또 못 깨고 21선을 못 깨고 하단에 있다가 볼밴 하단 찍고요.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건데 이 흐름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느냐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냐 이게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추세예요? 횡보예요? 이거예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 횡보 장세인 거예요. 뚫고 나갔다. 이게 추세 장세인 겁니다. 그럼 이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거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30분 봉이라는 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현재 흐름을 체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22평과 볼린저 밴드 상하단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횡보하는 시간대들이 있죠. 한번 분석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침 시간대는 막 큰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구간 내에서 변곡 대응을 한다 그러죠. 그럼 흐름이 없는 시간대는 변곡 대응을 하는데 미장이 시작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를 뚫고 막 달려가기 시작해. 그때 함부로 제가 역방향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따라 대응하는 흐름에 몸을 싣는 거 있죠. 그 거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0분 봉 분석에 대한 의미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120틱봉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기법에 대한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쓰는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네, 설명드리면 120틱봉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120틱봉을 이용한 틱봉 추세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120틱봉을 이용한 틱봉 추세 매매라는 게 있고, 30분 봉과 이제 일봉을 이용한 일봉 매매라는 걸 쓰고 있는데, 틱봉 추세 매매의 이 차트 세팅은 사실 틱봉 추세 매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트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추세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 대응이라고 하는 게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 볼게 그냥 단순하게 한번 봐요. 지금 보니까 여기 빨간색 선 어때요? 여기 맞고 계속 가죠? 우와, 그럼 이거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계속 먹는 거잖아요. 이게 추세 대응이에요. 추세 대응. 자, 120틱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세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틱봉이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 보면은 자, 이 구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구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 넓다가 이쪽 오니까 구간이 좁아져요. 여기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 흰색 선 보이시죠? 이 구간들이 30분 단위예요. 30분 단위. 근데 이쪽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쪽은 짧죠. 거래량을 동반하고 추세가 나올 때는 큰 거래가 동반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120틱봉이에요. 자, 그래서 이 틱봉을 보시게 되면 흐름이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선 나오죠. 이렇게 꾸불꾸불 나와 있는 거. 이게 제가 단기 변곡에 대한 고가와 저가를 표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담겨 있는 개념이 돌파거든요. 돌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여기 보시면 이 자리거든요. 기존에 있던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내려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나 저항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다시 닿으면 저항이 되고요. 저항이었던 자리가 뚫리면 지지로 변하는 건데 120틱봉은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지지 저항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돌파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이 틱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팅되어 있는 게 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대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틱봉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는 32평선,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에요. 근데 이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26개의 캔들에 대해서 고가와 저가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32평선이라는 건 캔들에 대한 단순 종가를 가지고 평균을 내린 거예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일목을 좋아하는데 일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세요, 사실. 그래서 이평선을 대입해 보니까 빨간색 선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우리가 눌림목 같은 거 찾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와서 눌리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진입할 때 흐름이 나올 때는요, 이 자리에 들어가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청산을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이 안으로 넘어왔을 때 또는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이게 이제 구름대를 상징하는 건데 이 선을 깨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변곡이 발생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청산한다라는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120 틱봉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날카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 틱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포함돼서 미장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지금 변곡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흐름이 바뀌는 걸 보는 게 바로 32평과 102평,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구름대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흐름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일봉 중심선이라고 하는 이 지표는 여러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제가 눌러보면 되게 수식은 간단하거든요. 자, 어딨지? 이건 만든 거잖아. 데이 하이, 데이 로우에 대해서 반띵한 거니까 그냥 이거 수식을 언어로 표현하면 오늘의 움직였던 고점 자리와 저점 자리의 중간 값을 갖다가 선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속 일자선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같이 따라가면서 이 중심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전 거래를 해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중심선을 돌파를 해서 내려오니까 중심선 돌파를 다시 못해요. 올라가지를 못하고 하락을 했다가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50,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물을 보니까 물병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50%밖에 안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50%씩이나 있네? 반이나 있네. 그러니까 반이나 반 밖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일봉 대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중심선이란 자리는 오늘 보니까 흐름이 이 자리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아니면 변곡을 가기 위해서 이제 되돌림이 발생하는 자리일 때 이 중심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실 때는 큰 자리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단기 변곡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담겨 있는 게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라고 할 때 내가 보고 있던 지지나 저항 자리가 깨졌는지 지켜졌는지를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거래를 하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차트 분석에 대한 기본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일봉과 30분봉을 이용하는 일봉 매매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틱봉 추세 매매라는 걸 쓰는데 이 매매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상에서는 일봉과 30분봉, 그 다음에 120 틱봉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법이랑 결국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상에서 지지저항을 찾고요. 그 자리를 찾았는데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를 30분봉을 통해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 틱봉에 가서 거래량이 막 발생을 하면 이게 캔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를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변곡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 자체의 심리가 바뀌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120 틱봉까지 가서 이제 날카롭게 분석을 하는 게 메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일봉 거래와 틱봉 추세 매매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잠깐 카페를 설명드리면 네이버 카페에 이건 제 카페 화면이에요. 친절한 형제들 카페 화면에 가시면 진짜 전 옛날부터 제가 교육 자료를 계속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친절한 형식 강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매매 복귀 자료, 그 다음에 기초교육 실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제가 들어갔던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쭉 매매일지 형식으로 적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날짜를 잠깐 볼게요. 되게 옛날 거예요. 2017년 건데 여기 보면 돼 있죠. 매수 매도 대기하는 게 이걸 어떻게 찾는 거냐?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 지지 저항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요게 노란색 화면인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응했던 내용인 거고 자, 일봉매매 차트 자료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화면에 원유 있죠. 일봉 매수가 유리하다, 주봉 매도다, 그 다음에 구간들을 적어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 지지저항 자리 있죠. 이걸 찾아서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언제? 2017년도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게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뚝딱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꾸준히 했던 걸 갖다 그냥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 나름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됐죠. 키움증권에서 실전투자 대회에서 1등도 할 수 있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봤던 분석 내용들이 지금의 저를 성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 이상한 사람 약 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 교환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제가 이 일봉매매라고 하는 걸과 그 다음에 특봉추세매매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쭉 했던 건데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틱봉추세매매라고 하는 게 원래 제가 강의가 이미 다 있어요. 틱봉추세매매와 일봉매매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개념부 설명드리면 틱봉추세매매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추세의 방향에 따라 대응하는 정방향 매매법입니다. 정방향 매매법. 여기엔 돌파매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죠. 자, 살아있는 실전 차트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추세매매라고 하는 게 있고 얘가 빨간색 선 이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 32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돌파매매라고 제가 표현할 때 여기 보면 흰색으로 라인이 그려지잖아요. 여기. 제가 매도 대응을 할 때 저기 지금 표현되는 게 이게 지금 이때 앞에서 만들어졌던 중심선과 겹치는 이 캔들을 돌파하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라인이.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이게 보면 이 하늘색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이 일봉에 있는 시가예요. 시가. 시가를 돌파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저희가 매도 대응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흐름 따라 매도 대응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산을 보낸다라고 하면 102평이 구름대라 그랬잖아요. 102평이 구름대. 이걸 돌파해서 간다. 그럼 제가 진입은 여기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만큼 수익을 낸 거거든요. 자, 대응은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고 자,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한 다음에 끝까지 내가 다 먹으면 좋겠죠. 근데 다 못 먹고 청산을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구름대 있잖아요. 이 101선. 이게 깨지면은 이제 더 이상 흐름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만 먹고 보내면 이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틱봉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봤더니 단기간에 고점이었던, 지금은 저점이었죠. 저점이었던 자리를 돌파하고 하락의 모습을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하락에 대응을 하면서 이 기준선을 따라서 계속 차트가 흘러내려요. 그때는 매도 대응만 하기 위해서 틱봉 차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102평이 깨졌다는 얘기는 단기로 봤을 때 이제 변곡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청산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방향 대응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구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쭉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자, 얘가 한번 돌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하락을 갔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가려고 약간 자세 잡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때는 올라갔다 또 다시 한번 눌림을 줬다 가요. 그럼 여기 지금 표현되는 게 제가 돌파했다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그냥 매수를 잡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지금 32평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냥. 언제 팔아요? 이때 팔아요. 이때. 이렇기 때문에 정방향 매매법이에요. 제가 이제 초보분들한테 원래 왕초보 추세 매매법이라고 강의를 해놨는데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해놨거든요. 돌파해서 얘가 올라간다. 그럼 저거 보고 빨간선 위에 있다. 그럼 매수 잡아요. 주. 그러다가 파란 선 밑으로 내려간다. 일단 팔아. 가든지 말든지.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선이 뭐예요? 피봇 기준선이 피봇 기준선. 그럼 내가 대응을 할 때 돌파를 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 구간까지 끊어먹고 거래를 그만해도 돼요. 여기는 지금 돌파를 했다 다시 와서 지지를 받고 갔지만 이런 날은 이제 흐름이 계속 살아있는 날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이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피봇 이 하락의 그림을 그려지면서 똑같이 빨간색 선을 타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구간이 있는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시가 한번 딱 뚫었다가 어디까지 왔어? 결국에는 피봇이라는 자리까지 왔다가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102평까지 올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기왕 먹을 거 이 구간을 노려가지고 다 대응할 수 있는데 이게 틱봉 추세 매매 기본 개념의 끝이에요. 세부적인 거는 뭐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개념만 이용해도 여러분들 틱봉 추세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거 한번 볼까요? 나스닥 봐요. 나스닥도 얘 보니까 이 구간 돌파해서 가요. 빠르게 완전 송곳처럼 올라갔죠. 그럼 들어가 매수 잡는 거예요. 어디까지? 시가까지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틱봉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는 그 횡보했던 구간들을 돌파해서 상승이나 또는 하락의 흐름이 나왔을 때 다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대응을 하는 게 틱봉 추세 매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거래하신 전 모르잖아요. 근데 단타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갖다가 저희가 한 세네 번만 먹으면 하루에 100만 원 수익은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건 뭐예요? 애매한 구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일봉상에서 이제 큰 저항 자리들 있죠. 체크를 하면 이게 무슨 포인트가 있을 거야. 왜 올라간 거야? 그러면 가서 보니까 아 일봉선 3일선 자리구나. 어떤 자리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면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쫄보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맥점에서 잡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킨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때 돌파라고 표현했죠. 여기 있던 상단에 있던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고점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 이 모습이 등장했을 때 이때 들어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도 시가까지 먹으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자 보니까 1081이고 여기 지금 보니까 1850이라고 할게요. 10에서 50까지니까 40인 거고 160틱이잖아요. 160틱 나스닥이니까 얼마예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면 정방향 대응으로 짧게 끊어먹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타 칠 때는 저는 틱봉 추세 매매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여기 담겨있는 개념은 돌파 매매법이구나. 아, 이 구간들을 깨고 올라갈 때 대응해서 다음에 지지나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대응하는 게 틱봉 추세 매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대응하고 있는 단기 단타 매매법.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봉이랑 30분봉 매매법인데 앞에 설명드렸던 틱봉 추세 매매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틱봉 추세 매매는 그러니까 지지 저항이라는 거를 미리 찾는 게 아니라 찾아놓고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흐름 봐서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 일봉이랑 30분봉을 이용한 일봉 매매법은 30분봉상에서 일봉상의 주요 자리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는 양방향 매매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30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흐름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요 자리가 있죠. 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때는 얘가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 따라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돌아와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대응하냐면 그러니까 그 30분봉 22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변곡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림에 따른 이제 변곡 매매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래법이 바로 뭐예요? 돌파 매매에 따른 이평선 볼밴을 이용한 추세 매매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저랑 이제 당장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설명드리면, 제가 어제 대응했던 자리는 이 자리였거든요. 제가 이제 저녁에 대응했던 자리, 제가 이제 어제 길게 먹을 수 있지만 못 먹고 대응했던 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988 이 정도? 이 자리에서 제가 40까지 먹었거든요. 1844 이 정도? 여기까지 먹었어요. 대응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하락하죠. 그 다음에 얘는 돌파를 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30분봉 매매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쭉 기다렸던 자리는 1800, 여기까지군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요 구간인데 여기까지 먹었어요. 이 전체 하락 구간 중에서 저는 이것만 먹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만 먹어도 제가 지금 88에서 40피니까 마찬가지 40틱에서, 그러니까 160틱을 먹은 거예요. 대응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한 거냐? 볼린저 밴드를 돌파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봉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니까 지금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이 핑크색 선이 3일선이에요. 3일선. 지금 보니까 3일선이 1808이잖아요. 근데 이평선에서는 후행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어제 진입하기 전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1830 40짜리였어요. 그래서 1840짜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봉 3일선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하락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 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하는데 제가 이제 뭐 말하고 있는데 차트 분석해서 하면은 말을 못하니까 청산을 했었는데, 그 청산의 개념이 이 일봉에서 보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봉을 봤더니 얘가 볼린저 밴드를 뚫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돌파하는 걸 체크한 다음에 지금 보면 1940짜리가 어제의 시가 부근이에요. 시가. 그래서 시가 부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시가 위로 살짝 올라오길래 다시 이제 제자리로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을 보낸 겁니다. 자, 정리하면 30분봉 거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팁을 드리면, 여기 지금 볼게요. 지금 현재 30분봉인데 일봉상에 제가 이렇게 갖다 대면 값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보면 3일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오늘 자리가 10889가 3일선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뭐예요? 5일선 10760이에요. 그럼 30분봉에 적는 거예요. 1088. 잠시만요. 10886. 이 자리가 지금 일봉 3일선 자리고요. 그 다음에 5일선 어디에요? 760? 이 부분에 이제 이 자리가 일봉상 이제 5일선 자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봉은 이렇게, 일봉은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요 선과 이 선이 있는 건데, 분봉에 돌아오면 이 자리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봉이란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 여기 지금 제가 선 그어놓은 자리에서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 매수를 했다 만약에, 그럼 여기까지가 목표 대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대응하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뚫고 올라갔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얘가 터치를 하고 내려가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나오는 지지 저항 자리를 30분봉에 이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만 목표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고 청산을 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게 일봉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모바일로 거래할 때는 대부분 일봉과 30분봉을 이용한 이 매매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빠른 시간대에 제가 이제 단타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틱봉 추세 매매를 같이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손익비를 고려를 해야 돼요. 진입할 때 제가 앞에 설명드렸을 때 그 손익비라는 개념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 거래를 하시게 되면 승률이라는 건 충분히 올라간다 그랬어요. 70% 이상은 승률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승률로 따지면은 승률은 70%가 나와요. 근데 먹을 때는 10틱을 먹고 손실 볼 때 100틱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래에 있어서 뭐냐면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손절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손절이라는 건 내가 봤던 뷰가 틀려서 이제 잘라낸다고 했을 때 그 손절에 대한 개념이 내가 먹으려고 하는 대응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 대응 자리. 그거에 비해서 충분히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죽고 30틱을 손절 보내고 목표 대응이 100틱이에요. 그러면 제가 3번 죽고 한 번 먹더라도 얼틱이 수익이잖아요. 이런 손익비를 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와서 매매 기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차트 분석은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세팅만 해도 차트에는 족보가 되는 지지저항 자리가 다양한 이유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심리상 저 자리까지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수나 매도 대응, 그러니까 꺾일지 안 꺾일지 이 자리가 꺾이는 포인트일지 아직 몰라요 내가. 근데 보통 어떻게 반대 매매라고 표현하죠. 역방향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 이상한 자리에 들어가 놓고는 물려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일봉 30분봉을 보면서 큰 그림의 지지저항 자리, 그 다음에 보면 아까 흐름을 본다 그랬잖아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지 돌파해서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 흐름을 보고 얘가 만약에 돌파해서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변곡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흐름 따라서 내가 추세 대응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얘가 나갔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부터는 어디까지? 중간이 되는 21선까지는 다시 돌아오는 되돌림을 가지고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 뭐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건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찾는 게 차트 분석이고 그 차트 분석이 심리가 변하는 자리가 지지나 저항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제가 세팅해 놓은 선들 있죠? 이 선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지지 저항으로서 드러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진입이나 청산을 할 때 거기 나온 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그게 수익 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얘기를 쭉 이어갔는데요. 도움이 잘 됐는지 도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진짜 제가 이걸로 수익을 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2가지 기법을 모두 사용해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봉 대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틱봉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봇 2차 구간 내에서만 대응을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기법을 모두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변곡이 나올 만한 자리를 칼같이 잡아서 진짜 뭐 뼈에 있는 살 하나하나 한 점 한 점 발라먹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자리를 잘 못 잡아내요. 그럼 흐름 따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대응 구간까지는 버텨보는 거예요. 다음 대응이라는 게 예를 들면 목표 구간이 있으면 차트에 보면 다음이 나온 이평선들 있잖아요. 아니면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22평선이라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 아니면 피봇 자리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실전 대응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팔고 다음 자리를 대응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제가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차트 분석은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다른 여러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를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100% 설명드렸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대응하는 건 저한테는 매매 기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100% 뭐냐? 매매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100명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기법이 하나가 아니라 100개도 아니에요. 100명한테 설명드렸는데 200개, 300개의 기법이 나와요. 왜?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가 드러나는 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편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 보는 거를 정규화 시켰을 거예요. 예를 들면 추세선,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개념이 있을 건데 거기랑 제 개념이 합쳐지면 상관이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건가 생기면 어떻게 해석할 때 재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계좌가 망가지는 게 이런 순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개념에다가 추가적인 걸 더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걸 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명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분명히 저의 매매 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이거는 아이디어인 거고요. 이거를
내가 알고 있던 개념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또는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 저 사람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은데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럼 본인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했던 개념 중에서 여러분과 맞지 않는 부분은 걸러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중에 잘 맞는 게 있으면 우리가 중첩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제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고점에서 대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은 전 고점이라는 걸 가지고 대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라는 걸 체크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유지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법상 중첩되는 개념으로 지지 저항이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기에 좋은 지지 저항 자리,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가 바뀌는 자리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본인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친절한 혜건 씨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알려달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하시거나 방송을 하면 진짜 그냥 올라가요? 내려가요? 사면 돼요? 팔면 돼요? 이렇게 너무 단순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분석하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전 대응을 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쫄려요. 똑같이 저도 보면서 이 자리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본인 걸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뷰를 본인 걸로 만드는 과정을 자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로 거래를 할 때는 보통 보시면 이제 영웅문 영웅문 글로벌에 보시면 호가주문창 3라는 게 있어요. 호가주문창. 여러분들 이거 화면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호가주문창 3라고 하는 이 화면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사실. 보통 아마 이제 우리나라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 중에 40% 이상이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웅문 글로벌 쓰고 있으면 내가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거 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호가주문창 3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빠른 거래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거래에 도움을 많이 줄 거고 옆에 보시면은 손익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 실현이라고 해서 우리 보면 익절 손절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거래창 제가 여기 화면 손 갖다 대면은 자 지금 제가 모의 계좌를 띄워놨는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매수를 잡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틱, 15틱 이런 거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단타 거래할 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빠른 거래창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면 단기 매매할 때는 익절과 손절을 다 걸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12, 10을 설정했는데 이게 아니라 잘하는 거래를 하려면 손실에 대한 손실은 손익비라는 걸 개념을 생각하라 그랬죠. 익절이 길어야 돼. 익절이 뭐 100틱이든지 자 50틱 해놓을게요. 익절이 50틱이고 손절은 30틱. 이건 진입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거래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거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웅문 글로벌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혹시 호가주문창 3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여기 보면 사용법 도움말 강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컴퓨터 거래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걸 쭉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차트에서 분석을 하면서 비기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비기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시스템이 어떤 사람은 되게 날카롭게 잘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엉성한 사람이 있는 건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시스템과 맞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는 3N 투자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제가 했던 활동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페에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활동 아까 잠깐 설명드리면 자 친절한 개들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매매한 거를 다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친절한 혜건 씨 강의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매매 복귀 기법 자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거래 시스템을 생각할 때 복귀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술 먹고 거래하다가 로스컨 난 것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거군요. 술 먹고 거래한 것도 있지만 2억 수익 인증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응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이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일지 형태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시는 이 경험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이게 지금 작년께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어요. 쭉.
앞에도 보면 지금 보시면 15만 원 벌었다, 20만 원 벌었다, 40만 원 벌었다 쭉 설명드려. 29만 원 손실 났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목표라는 게 있어잖아요. 제가 지금도 큰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금 스스로 사실 도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거래 자금이 1억 이상이 넘어가면 저도 매매 심리가 흔들리는 게 저한테 보여요. 그래서 그 심리를 고쳐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은 금액으로 할 때는 사실 제가 심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거래를 해서 1등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1억을 벌건 10만 원 벌건 뭐 1,000만 원 손실 받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내 계좌에 얼마가 버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달에 400만 원만 벌면 매매에서 버는 수익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단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래를 계속 하시면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시스템도 없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 그릇이 많이 커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턱대고 큰 돈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머릿속에 있는 투자 시스템 안에 필터링을 거쳐서 매매 아이디어구나라는 걸 인식하신 다음에 본인의 기법으로서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 친절한 혜건 씨랑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3M 투자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 마인드, 자금 관리 기법 3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 3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로 투자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투자 기법이라는 게 전체 과정 중에 일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금 관리, 투자 마인드, 그다음에 기법에 대한 이 3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지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다가 친절한 형제들 또는 유튜브에다가 주식보다 쉬운 해외 선물 아니면 친절한 혜건 씨를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강의가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고 본인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드시는 누적 수익 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친절한 혜건 씨 주식보다 쉬운 해외 선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